자, 이어서 팔굽 관절 탈구 보시겠습니다. 자, 팔굽 관절은 대표적인 우리가 그 경첩 관절, 즉 굽힘과 펴움의 주 운동을 하는 그런 관절이죠. 자, 의외로 이 팔굽 관절에서는 이 외상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제 넘어질 때 물론 손목을 짚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팔굽 관절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낙상이나 넘어짐에 대해서 팔굽 관절이 외상 또는 그런 압력 손상에 의해서 의외로 이제 병원에 팔굽 관절 손상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팔굽 관절 탈구 역시 대부분 이러한 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고요. 저기 그림에서 자, 외형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뚜렷이 나타나죠. 자, 사진을 찍어 봤더니만 밑에 이 아랫팔 뼈들이 뒤쪽으로 이렇게 탈구된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로 이 뒤쪽 탈구, 아랫팔 뼈의 뒤쪽 방향의 탈구는 팔굽 관절의 펴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즉 팔굽 관절을 편 상태에서 손목을 짚고 넘어졌다거나 뭐 또는 팔굽 관절의 직접적인 그런 외력에 의해서 주로 뒤쪽 탈구가 일어납니다. 자, 대부분이 뒤쪽 탈구예요. 자,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사진에서 보는 그런 뒤쪽 방향의 탈구가 일어나고요. 자, 간혹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탈구도 있는데, 자, 이때의 관절의 모양은 약간의 굽힘 상태에서, 자, 요거 좀 지워 볼게요. 자, 약간의 굽힘 상태에서 어떻게 앞쪽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쪽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앞쪽에 탈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팔굽 관절의 탈구는 주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일어나게 되죠. 위팔자 관절 탈구, 위팔자 관절 탈구. 참 팔자, 단어가 조금 그렇네, 그죠? 자, 대부분 이 위팔자 관절 탈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팔굽 관절 탈구, 위팔자 관절 탈구 이렇게 매칭시켜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방향으로? 뒤쪽 방향으로 대부분 일어난다. 자, 그리고 이 팔굽 관절 탈구를 주로 일으키는 시기는 주로 소아 또는 청소년. 이 소아는 팔굽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물렁 조직이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성숙하지, 즉 단단하게 이 팔굽 관절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이 날 수 있고, 자, 또 하나 이 청소년기라는 말은 그만큼 활동이 많은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주로 팔굽 관절 탈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개요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료를 좀 볼까요? 자, 치료는 주로 자, 정복에 대한 치료죠.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빠지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치료 역시 자, 예를 들어서 뒤쪽 탈구는 관절의 펴 상태에서 넘어졌을 때, 따라서 정복은 어떻게? 그렇죠. 발굽 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정복을 하게 돼요. 자, 꼭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탈구나 또 골절도 똑같아요. 외력이 가해서 빠진 부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다. 자, 따라서 굽힘 상태에서 정복을 하게 되고요. 예, 3주간에 뒤쪽 부목으로 고정한다. 자, 뒤쪽이란 말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예, 뒤쪽 부분을 이렇게 막아서 자, 뼈가 뒤쪽으로 탈구되지 않도록 고정을 해준다. 자, 그리고 고정 후에 뭐 감각 검사, 운동 검사를 통해서 근력이나 ROM의 조기 회복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도 뭐라? 조기입니다. 즉 초기.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을 해라. 자, 그 이유는 유착이라고 했어요. 유착 방지를 위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합병증을 보겠습니다. 자, 탈구의 합병증은 우리가 주로 신경 손상을 기억하라고 했죠. 따라서 이 팔굽관절의 탈구에서는 노신경도, 정중신경, 자신경, 자, 이러한 말초신경들의 손상을 볼 수가 있고요. 혈관 손상에 이어질 수 있고, 자, 화골성 근염이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골절에서 합병증에서 배웠어요. 근 속에, 근육 속에, 그쵸, 뼈 성분이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화골성 근염. 이 화골성 근염은 주로 관절의 골절에서 주로 일으킨다고 했죠. 자, 따라서 탈구 역시 이러한 화골성 근염, 관절 부분의 손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고, 습관성 탈구 일으킬 수 있고, 구획증후군도 우리가 골절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구획증후군도 일으킬 수가 있다. 구획증후군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구획증후군, 골절 등에서 한 구역 내 압력이 상승. 자, 급성은 자, 압력만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이게 지속되면 당연히 그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의 괴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팔굽 관절 탈구였습니다. 자, 발굽 관절 부위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노뼈머리 탈구입니다. 자, 동의어가 좀 많아요, 그죠? radial head의 subluxation, subluxation은 아탈구를 얘기해요. full elbow, nursemaid elbow. nursemaid는 보모,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을 얘기하죠. 자, 요런 full elbow, 뭐 이게 당긴다는 뜻이죠. 엘보를 당긴다. 또는 보모. 자, 이 내용이 자, 요 그림을 보면 잘 설명이 돼요. 자, 어린아이의 팔꿈치를 펴은 상태에서 약간 엎친 상태죠. 아랫팔을 약간 엎친 상태에서 자, 이 보호자가 팔을 잡아 당겨서 어느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 노뼈머리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탈구가 바로 노뼈머리의 탈구고, 이 노뼈머리는 고리인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인대가 역시 손상을 받으면 노뼈머리 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디알 헤드, 노뼈머리의 탈구, 엘보를 잡아당겨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보호자가 이렇게 발굽관절을 아랫팔을 엎친 상태에서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노폐머리의 탈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죠. 이 인대가 약한 소아에게서 주로 호발합니다. 금방 설명했듯이 아랫팔 엎친 발굽관절 펴에서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따라서 발꿈치의 자세는 이렇다, 그죠? Full pronation extension 자세에서 노뼈머리의 탈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당연히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 팔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움츠린 자세, 즉 발굽관절을 굽힌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해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츠리고 굽힘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자, 치료 역시 정복을 얘기합니다. 리덕션. 자, 리덕션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폄 그리고 프로네이션에서 탈구가 일어났다면, 자, 반대로 뭐 그쵸, 플렉션이 줍니다. 따라서 플렉션한 엘보를 약간 펴 상태에서 풀스피네이션 무브먼트를 검토한 후, 자, 프로네이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예,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한 후에, 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발끝 요 니언이 바로 이제 정복법이 되겠어요. 발꿈치 뒤쪽을 잡고 이스텐션 하면서 슈피네이션을 하고 다시 어떻게, 예, 플렉션의 무브먼트를 적용을 시킵니다. 자, 핵심은 이제 플렉션입니다. 플렉션을 적용을 해서 펴 동작에서 빠졌던 그런 노뼈머리를 플렉션으로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시작 자세고요. 이거는, 예, 정복을 하는 자세, 플렉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요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나와 있고요. 뒤쪽을 받치고, 그렇죠, 이렇게 뒤쪽을 받친 상태에서 슈피네이션과, 그렇죠, 프로네이션을 통해서 정복을 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발굽 관절에서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합병증이 이제 초래가 되니까 이런 합병증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합병증, 혈혈순 구축, 그리고 신경 손상에서 자신경, 정중신경, 노신경, 자, 이런 것들이 발굽 관절을 지나가는 그런 물렁 조직, 특히 신경들인데, 예, 이런 것들의 손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렇죠. 이러한 그 신경이 우리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관절 사이에 끼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 장시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구축, 또 화골성 근염 또 나왔네요. 또 습관성 탈구.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합병증은 탈구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합병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요겁니다. 발굽 관절 주위를 지나가는 신경의 손상인데 가장 많이 손상될 수 있는 건 자신경이다. 예, 물리치료 당연히 정복이 필요할 거고요. 정복 후에 이제 고정인데, 자, 고정 자세. 자, 플렉션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굽 관절을 굽힘 자세에서 이 위팔의 중간부터 시작해서 손바닥까지 이렇게 감싸서 고정하는 U자형 속고궁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발굽 관절에 대한 탈구였고, 두 개, 위 팔자 관절의 탈구, 노뼈머리의 탈구, 자, 두 개를 보았습니다. 자, 그 외 손가락 탈구들이 있네요. 저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손허리 손가락 관절 탈구에서는 역시 손가락의 과다 펴에 의한 손상이 대부분이고, 역시 조기 운동이 필요하다. 인더팔렌지 손가락 관절 역시 과다 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자, 의외로 이제 손가락 관절이 상지, 그러니까 이 팔 부위에서 손가락 관절의 탈구가 가장 빈번한 탈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손가락 관절은 뒤쪽으로 탈구가 됩니다. 예, 다음은 반달뼈 탈구입니다. 자, 반달뼈는 예, 위치는 먼쪽 노뼈 잡뼈 관절의 중간부, 즉 칼팔
본의 몸쪽 부에 위치를 해 있고, 자, 주로 원인은 이 손목에 과다한 펴мет의 외력이 적용됐을 때 탈구가 주로 일어납니다. 자, 주로 이제 오토바이 사고를 보면 돼요. 자, 오토바이를 우리가 이제 할 때 손목을 과다하게 꺾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앞쪽에 뭐가 부딪혔다거나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반달뼈 탈구가 손목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손등으로 넘어졌을 때, 이거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래도 간혹 이제 손등으로 넘어졌을 때 앞쪽 부위로 반달뼈가 탈구되는 그런 기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반달뼈는 이제 탈구가 되면 주로 앞쪽으로 되고, 반달뼈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칼발 터널 안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반달뼈는 앞쪽으로 되고, 반달뼈 주위에 있는 손목뼈들은 위치상 이제 뒤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반달뼈는 앞쪽 탈구, 그리고 반달뼈 주위에 있는 손목뼈들은 뒤쪽 후방 탈구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나오게 된다. 자, 따라서 당연히 뭐 통증이나 해당 부위에 부종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관절을 싸고 있는 물렁 조직 중에 신경의 손상을 동반할 수 있고, 혈관, 힘줄 이런 물렁 조직들의 손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심한 경우에는 손배뼈의 골절, 손배 반달 인대의 파열과 함께 반달뼈의 탈구가 일어난다. 주로 이제 반달뼈가 탈구될 정도의 외력이라면 그 주위에 있는 이 뭐 손배뼈나 또는 주위에 있는 손목뼈의 골절이 함께 일어난다고 해요. 이 손배뼈 골절은 저희 골절에서도 한번 봤어요. 골절을 찾아보면 손목에서 손배뼈의 골절이 호발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등급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튀어나온 반달뼈 어떻게 정복, 리덕션 하느냐. 자, 이 리덕션은 바로 손가락 트랩을 사용해서 견인 후 정복, 그리고 손목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석고 고정. 자, 이게 이제 핵심 치료법이 되는데, 자, 손가락 트랩은 뭐냐? 요게 손가락 트랩이에요. 손가락을 끼워 넣으면 잘 빠지지가 않아요. 따라서 손가락을 끼워 넣고 치료사가 손목의 윗부분을 잡아당겨서, 자, 이 부분을 늘리는 거죠. 이 부분을, 즉 손목을 트랙션하고, 이 엄지손가락 보세요. 튀어나온 반달뼈를, 그렇죠,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 넣는 힘에 의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석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합병증 뭐 그 외에 주위에 있는 탈구들, 뼈의 탈구가 되고, 자, 무혈성 괴사다. 제가 또 역시 관절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죠. 자, 혈관의 손상, 혈액순환의 장애 등으로 무혈성 괴사,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반달뼈 탈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엉덩관절 탈구. 자, 엉덩관절 탈구, 우리가 탈구의 첫 시간에 자, 엉덩관절의 발달성 엉덩관절 이형성증 해서 이 유전이나 환경에 의해서 엉덩관절 자체의 발달이 안 돼서 선천적으로 엉덩관절 탈구를 일으키는 CDH를 봤고요. 자, 지금 나온 요거는 외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CDH와 물론 증상은 비슷하겠죠. 하지만 원인이 다른 엉덩관절 탈구가 되겠습니다. 자, CDH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첫째요, 그죠? 엉덩관절은 대부분 어디로? 뒤쪽으로 탈구가 되고, 모음에서 안쪽 돌림 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이게 엉덩관절을 탈구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모음, 굽힘, 모음, 안쪽 돌림. 굽힘, 모음, 안쪽 돌림. 자, 여러분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자, 굽히고 모았고 안쪽 돌림. 그래서 어떻게 보면 W 자세, 앉은 자세, 이 W자 모양의 앉은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자세에서 무릎을 강하게, 그러니까 무릎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강한 외력에 의해서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엉덩관절 뒤쪽으로 이렇게 탈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손상을 계기판 손상이라고 해요. 자, 계기판은 자동차 앞쪽에 핸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다리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다, 그죠? 굽힘하고 모음하고 안쪽 돌림 자세인데, 자, 갑자기 정지해 있는 차를 박았어. 그럼 계기판이 무릎 쪽으로 오면서, 그렇죠, 무릎을 가격하고 그 힘이 뒤쪽으로 전달이 되면서 엉덩관절이 뒤쪽으로 탈구되는 그런 탈구의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굽힘하고 모음 자세에서는 단순하게 뒤쪽으로 탈구가 일어나는데, 자, 이 자세에서 모음하지 않고 잠깐 좀 벌려 있다. 여러분 자세를 취해 보세요. 앉은 자세에서 굽힘하고 무릎을 좀 벌린 자세에서 똑같이 계기판이 밀려왔다. 자, 그러면 피머의 헤드가 완전하게 뒤쪽으로 빠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안쪽. 약간의 안쪽으로. 자, 그러면서 뭘 다치게 해요? 그렇죠. 절구 아스투뷸라를 다치게 한다. 손상을 일으킨다. 즉, 골절을 동반한다. 그래서 앉은 자세, 모음이냐 벌림에 따라서 자, 손상되는 부위가 달라질 수가 있더라. 예, 증상은 탈구된 하지는 이제 모음되고 안쪽 변형을 보이고, 역시 합병증으로 궁둥신경의 손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무릎관절 인대, 넙다리뼈 머리의 골절, 늑다리뼈 돌기 사이의 골절 등이 함께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기에 정복해라. 이거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조기에 이 정복을 함으로써 여기 나와 있는 물성계사 당연히 방지할 수 있고, 특히 물렁 조직들의 약화,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 자, 정복 후의 자세는 뭐냐? 자, 몸과 굽힘. 자, 이게 탈구를 일으키는 자세였으면 정복은 반대 자세다, 그죠? 그렇죠. 벌림과 펴 자세에서 견인과 고정을 해서 정복 후에 이 자세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예, 탈구를 일으키는 반대 자세가 정복이고 고정된 자세다. 자, 합병증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 참고하시고요. 예, 모요성계사. 자, 그 외에 엉덩관절의 앞쪽 탈구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는 있겠죠. 뒤쪽에서, 엉덩관절의 뒤쪽에서 이렇게 강하게 외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자, 이런 자세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펴, 넙다리 벌림, 가쪽 돌림에 대한 외력. 자, 그리고 엉덩관절 중앙 쪽의 골절 탈구, 절구 중심부에 대한 외력이다. 자, 어떤 자세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엄청난 트럭이 확 박았어.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관절 외측 가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되겠죠. 그런 힘에 의해서 절구의 중심부에
위대한 골절과 함께 중심부로 피머의 헤드가 밀고 들어가는 탈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엉덩관절 탈구, 정복이 중요합니다. 자, 정복은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네요. 앨리스, 그 다음에 스팀스. 자, 앨리스 방법도 보겠습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자, 엉덩관절을 90도 굴곡시키고 검사자가 세로축과 같은 방향으로 위쪽이겠죠. 그러면 위쪽으로 강하게 견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넙다리의 모음과 안쪽 돌림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 앨리스 방법 또 밑에 있는 스팀슨 방법은 견인을 통한 정복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치료사가 그 자세에서 탈구된 반대 방향으로 강하게 견인을 시켜서 정복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앨리스는 바로 누운 자세예요.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앨리스 방법인데요. 환자가 바로 누운 자세에서 치료사 한 명은 엉덩관절 굽힘, 무릎을 굽힘한 상태에서 자, 요 부분을 잡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렇죠. 이 골반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자, 다리를 잡은 치료사가 힘을 어떻게 그렇죠. 위쪽으로 합니다. 왜? 엉덩관절이 지금 뒤쪽으로 탈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올리는 거죠. 예, 견인과 함께 정복을 하는 방법 앨리스가 되겠고요. 스틴슨 방법은 엎드린 상태네요. 테일브 끝에 엉덩관절을 거치고 역시 90도 굽힘한 상태에서 안쪽 앞쪽 돌림 시키면서 하지를 눌러서 정복. 자, 눌러서란 말은 견인을 얘기합니다. 견인하면서 정복한다. 자,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방법 아니죠. 자, 테이블 끝자리에 다리를 내리고 한 명의 치료사는 골반을 고정하고 한 명의 치료사는 아랫다리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밑방향으로 바닥 방향으로 견인을 하면서 정복을 한다. 왜 바닥 방향? 그렇죠. 이 엉덩관절이 지금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견인을 하게 되고 힘들 때는 치료사의 무릎, 즉 체중을 실어서 견인 정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앨리스, 스틴스 두 가지 방법. 바로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기억을 잘 합니다. 자, 비겔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관절 굽힘, 모음 후 벌림 펴시켜서 정복한다. 그래서 자, 이거는 뭐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탈구를 시키는 자세의 반대 방향으로 자세나 힘을 줘서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기타 탈구들을 좀 볼게요. 책은 215쪽부터 보시면 돼요. 자, 척추 탈구는 주로 C1에서 2에서 주로 나고 또는 뭐 3에서 7까지인데 C1에서 2는 앞뒤 탈구가 주로 그리고 3에서 7은 한쪽 돌기의 탈구들이 주로 일어난다. 즉 돌기의 탈구다. 그죠? 자, 위에 요 사진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앞쪽으로 탈구가 됐어요. 앞쪽으로.
C2의 앞쪽 탈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건 참고, 척추의 탈구는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 탈구. 이건 책에 나와 있어요. 21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넙다리 뼈에 대해서 즉 넙다리 뼈에 대해서 어느 쪽이 밑에 있는 아랫뼈들이 앞쪽이냐 뒤쪽이냐 안쪽이냐 가쪽이냐 방향으로 탈구된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 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랫다리가 어디로 탈구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앞쪽 탈구가 가장 많다. 자,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앞쪽으로 이렇게 부글룩 튀어나왔네, 그죠? 즉 앞쪽 탈구가 된 상황이 되겠고요. 앞쪽 탈구 시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혈관의 손상이 볼 수가 있고, 신경 손상 역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앞쪽 탈구에서는 신경 손상이 좀 덜하지만 어디로? 뒤쪽 탈구 시에 종아리 신경의 손상이 나타난다. 또한 안쪽 탈구 시에는 온종아리 신경의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요. 해부학적 찾아보면 이 신경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손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뒤가쪽 탈구 종아리 신경, 안쪽 탈구 온종아리 신경. 자, 이 종아리 신경, 온종아리 신경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릎뼈 탈구네요. 무릎 관절 탈구, 무릎뼈 탈구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무릎뼈 탈구 대부분 외상입니다. 무릎으로 뭐 넘어진다거나 뭐 자동차가 와서 무릎 쪽으로 부딪힌다거나, 자, 이런 외상에 의해서 나타나고, 자, 특히 무릎뼈 탈구를 우리가 이 자세적으로 또는 기형적으로 보면 Q각이 클수록 당연히 무릎뼈 탈구는 가쪽으로 탈구가 심하게 일어난다. 자, Q각이 요 각도보다, 그죠? ASIS와 그 다음에 티비아 투버러시티, 요 두 선 사이에 요 각도가, 그렇죠. Q각이 되겠고요. 자, 이 Q각이 크면 클수록 무릎뼈의 탈구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커지고, 그리고 이런 무릎뼈의 탈구는 대부분이 이렇게 가쪽으로 탈구를 일으키게 되더라. 자, 우리 무릎뼈에서의 중요한 건, 치료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릎을 펴하는 운동을 많이 하라는 거였다, 그죠? 뭐 관절염, 골절 계속 언급이 됩니다. 탈구도 똑같아요. 탈구도 무릎뼈 탈구에서 중요한 건 무릎의 펴이고요. 더 쉬운 건 무릎을 펴하면서 자동으로 정복이 돼요. 그래서 무릎뼈 탈구에서 무릎의 펴을 통해서 이렇게 정복을 한다. 무릎의 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넙다리 근육, 특히 안쪽 넓은 근의 강화가 마지막 무릎 펴을 강하게 작용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자, 무릎뼈의 불안정 검사가 있어요. 어프레헨시브 테스트인데요. 또는 재탈구 위험성에 대한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릎뼈는 대부분 가쪽 탈구를 일으킨다고 했다, 그죠? 자, 따라서 검사자가 무릎뼈를 가쪽으로 밀어봐요. 이렇게 밀어봤을 때 양성의 사인은 뭐냐? Contraction of the quadriceps. 자, quadriceps가 무릎뼈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더 quadriceps가 무릎뼈를 잡아. 그래서 quadriceps의 수축이 강한 걸 볼 수 있고, 이런 quadriceps의 수축이 강할 때는 양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랫다리 먼쪽 골절 및 발목 탈구
요 X표는 책이 없다는 내용이니까 따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쪽 골절, 자, 먼쪽 골절, 그 다음에 발목 탈구. 이거 오늘서 비슷한 그림 본 것 같다, 그죠? 그렇죠. 포트 골절입니다. 포트 골절도 이런 그림이었다, 그지? 그래서 자, 골절과 탈구를 동시에 일으키는 그런 걸 봤고요. 자, 다섯 번째, 발목과 발골절 및 탈구, 즉 목말뼈 골절 및 탈구가 또 호발하고, 목말뼈의 탈구에서는 주로 목말뼈 밑쪽의 탈구가 주로 일어나고요. 그 기전은 발바닥 굽힘, 안쪽 번짐 또는 가쪽 번짐에 의해서 탈구가 일어납니다. 목말뼈 밑 탈구는 대부분 안쪽 탈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안쪽 탈구가 일어난다. 예, 그 외에 발목뼈, 허리뼈 탈구, 발가락 골절 탈구, 그 외에 이런 발에 탈구가 있습니다. 자, 탈구의 마지막으로 턱관절 기능장애, 즉 턱관절 탈구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기능장애고요. 여러분 책은 217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턱관절은 평생 움직인다, 그죠? 특히 이제 씹기, 말하기, 삼키기, 뭐 그 외에 하품 뭐 이런 등으로 입을 벌릴 때, 자, 이럴 때 턱관절은 당연히 주 관절이 되는 거고, 이러한 턱관절의 기능 장애가 나타나면 이러한 행동 시에 당연히 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게 지속되면서 기능 장애가 만성으로 가고 만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기능 장애는 의외로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턱관절 기능 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구강 증후군, 안면의 통증, 비정형적인 치통, 턱관절의 기능 장애 등 네 가지의 주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상 복합체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성이 좀 많고, 예, 성인에게서 주로 일어난다. 자, 요거 그림은 턱관절 탈구 시에 정복하는 요 힘이 되겠어요. 뒤쪽, 아래쪽, 그리고 위쪽으로 잡아당긴다. 뒤쪽, 아래쪽,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지금은 이렇게 그림에서 이제 손 한 개를 녹하지만 손 한 개로 힘이 안 돼요. 그래서 두 손을 다 넣어서 뒤, 아래, 그리고 위쪽으로 정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기능장애의 원인은 너무나 많아요. 뭐 참고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주증상은 당연히 통증입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통증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리가 들려. 크리킹, 공동음. 자, 턱관절 주위에 소리가 발생이 되고, 소리와 통증으로 인해서 계속 움직임 제한, 자, 이런 게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갈 수가 있다. 기타 두통들이 심하네요. 주위에 편두통, 안면, 근막, 뭐 탈구, 청력 손실, 이명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검사는 당연히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 MRI, 초음파, 당연히 의학적 검사, 아주 확실한 검사법이 되겠고, 물리치료적인 검사법, 당연히 이제 기능장애니까 기능장애를 검사하는 거겠죠. 자, 아래턱의 운동 범위 검사. 최대가 한 4에서 5cm인데, 자, 이렇게 벌릴 수 없다거나, 턱관절을 촉진해서 통증이 있는지, 치아의 정렬 검사, 씹기 근육의 근력 검사, 이런 것들이 턱관절 기능 장애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적인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자, 턱관절이 탈구가 됐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듯이 위쪽 방향으로, 근데 위쪽 방향 하기 전에 어떻게 뒤 아래로 견인 후 위쪽으로
올린다. 자, 꼭 기억합니다. 뒤아래 견인 후에 마지막은 당연히 위쪽으로 정복을 시킵니다. 예, 구축이 되어 있는 곳에 이완, 통증 조절, 요게 주 치료 목적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냉치료, 온열, 기타 물리적 인자 치료 등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탈구였고요. 예, 이렇게 해서 탈구를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